입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길을 가던 남성 4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시민 여러 명이 상가 건물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우르르 뛰어가는 걸 보더니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또 벌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이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신림동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다는 주민들이 많은데 만에 하나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처하고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국관장입니다. 요즘 흉기난동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에 호신술 한번 알려달라는 말에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얘기를 다루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너가 킥복싱 격투기 관장이지 그런 칼 같은 거 할 수 있겠냐? 네, 맞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칼든 상대를 제압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검도를 시작했고 그 안에서 검을 놓쳤을 때 했던 유술은 지금도 기억이 나고 특공무술체육관에서 격투기를 배워서인지 아직도 예전 관장님께서 칼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려주시고 기술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무술이 맞니, 저 사람이 진짜니 가짜니 하시는 것보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1%의 생존율이라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치하지 않고 도망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달리기에 자신이 있으면 달리세요. 하지만 흉기에 든 사람이 운동선수인지 100m 달리기를 몇 초에 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 근육과 순발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리기 속도와 순발력이 올라갈수록 생존율도 올라갑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호신용품들 중에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3단봉 등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호신용품이 갑작스럽게 흉악범을 마주했을 때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이 호신용품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용자가 용도대로 잘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범인에게 빼앗겨 오히려 범행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칼보다 긴 물건 혹은 칼이 쉽게 뚫리지 않는 물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의자가 있습니다. 지형지물로는 사람의 형태가 보이는 낮은 차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날 쫓아오면 계속 빙빙 돌면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기회를 봐 도망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도망갈 수도 없고 주변에 이용할 만한 물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석에 몰렸거나 실내이면 말이죠. 흉기를 든 범인은 진짜 누군가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실전에 응용이 되는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감, 총이 아닌 이상 칼이든 어떤 무기든 거리감만 잘 파악하시면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대련을 하는 스포츠를 수련할 경우 이 거리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상대가 달려들었을 때, 한 발이 나왔을 때, 칼을 휘둘렀을 때 거리를 벌리고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 봅니다. 또한 찔릴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단 뒤로 빠지면서 거리를 벌려야 깊숙이 찔리지 않아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칼은 공격하기 전에 사전 동작이 분명 있을 겁니다. 공격하기 전에 팔을 뒤로 한다거나 머리 위로 칼을 든다거나 몸을 앞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복싱에서도 어깨와 팔에 힘이 들어가면 펀치를 할 때 팔을 뒤로 젖혀칩니다. 그러하면 피하기가 수월합니다. 물론 칼이 더 위험하겠지만 상대의 동작을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에서 다룬 거리감과 사전 동작 체크를 익히셨다면 이제 타격 기술입니다. 킥복싱에서 사전 거리가 가장 긴 기술입니다. 상대가 공격 시 몸통, 얼굴을 차 거리를 벌립니다. 운이 좋으면 상대 복부를 맞아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론트킥을 할 때 내 발이 찔리면? 이라 생각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카운터처럼 상대가 찌를 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들고 발목을 펴고 발가락을 당겨 발 모양을 만든 후 무릎을 앞으로 펴서
압축으로 가격을 합니다. 이때 체중은 뒤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상대는 뒤로 밀리고 자신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리감을 잘못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프론트킥은 많은 수련을 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킥복싱에서 상대의 하반신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공격을 할 때 혹은 상대의 다리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을 때 넘어뜨린다 생각하면서 강하게 찹니다. 상대의 균형을 흐트릴 수도 있고 연습을 많이 하면 상대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패링, 킥이 아직 숙련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패링 브로킹을 해보세요. 복싱에서는 상대의 주먹을 쳐내거나 막는 것입니다. 상대가 칼을 찌를 때 잡는 게 정답일까요? 막는 게 정답일까요? 저는 둘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게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타격, 그래플링을 하시면 베스트입니다. 막는 것은 막는 점이 하나가 아닌 라인드로 내 팔 하나가 긴 방패라 생각하고 칼이 오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겁을 먹고 팔을 웅크리지 말고 팔을 앞으로 뻗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 동작을 하고 도망가도 좋고 맞고 타격을 한 후 시간을 벌고 도망가도 좋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이 상황까지 오면 안 좋겠지만 혼자 있으면 이기적이어도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제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저러면 손발 베이잖아. 데려붙고 싶습니다. 몸통에, 목에 찔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패링, 브로킹을 한 후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반대 손으로 칼 윗면에 손을 갖다 댑니다. 칼끝이 상대방 몸쪽에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게 순간적으로 누릅니다. 손이 베인다 한들 뺏고 제압을 합니다. 이땐 바로 하셔야 합니다. 칼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방이 아닌 여러 번을 찌르려고 하기 때문에 몇 초라도 망설이면 당합니다. 전에 했던 패링, 브로킹을 한 후 상대의 팔에 밀착하며 최대한 팔꿈치를 못 피게 접습니다. 다음으로 한 손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뒤통수를 누릅니다. 이때 힘으로 머리를 들으려 하면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상대 머리와 어깨를 눌러 땅에 눕힌 다음 흉기를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스마트폰 사용, 이어폰 사용을 줄여서 주위 상황을 인지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겁먹지 말고 소심해지지 마세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생존율이 올라갑니다.